다미치, 우리 친구분들 그동안 편히 지내셨어요? 오늘은 할머니랑 공부 좀 해볼까 해요. 이제 코로나 사태가 조금 진정되니까 여행 가고 싶은 친구분들 많으시죠? 그래서 이태리 여행하게 되면 할머니 덕 좀 봤다는 얘기 좀 듣고 싶거든요. 이태리 여행할 때 알아두시면 편한 것 조금 추려봤어요. 자, 그러면 시작해볼까요? 인사부터 시작해볼까요? 할머니가 여러분들한테 맨 처음에 할 때 차오미치 그러잖아요. 이 차오라는 인사가 가장 이태리에서 보편적인 안녕 같은 의미의 인사죠. 그러니까 친구들, 또 막역한 사이, 또 어른이라도 오래 알고 지내는 친구 같은 사이, 그럴 땐 다 차오를 쓰죠. 차오란 단어 말고 처음 만났든지 아니면 조금 예의를 갖추는 관계에서 쓰는 말로는 아리베데르치라는 단어가 있어요. 아리베데르치, 그러니까 다시 만납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오하고 아리베데르치만 아시면 이태리에서 인사는 걱정 안 하셔도 되죠. 자, 그 다음에 차오보다 조금 더 격식이 있고 말하자면 사무적인 관계, 뭐 가게에 들어갔다든지, 물론 차오하고 들어가도 돼요. 하지만 조금 격식을 차려야 되고 할 적에는 문 열고 들어가면서 본주오르노, 부원주오르노, 그러니까 부원이 좋다, 굿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조르노란 단어가 우리나라로 치면 하루 뭐 이런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되니까, 그래서 본주오르노 하면 굿모닝 할 적에 본주오르노, 상대방에서 본주오르노 하고 인사를 하면 이쪽에서 본주오르노 하면 되시죠. 그런데 요거는 이제 주로 아침에도 많이 쓰시지만 오후 한두 시까지는 다들 본주오르노 쓰시니까. 그 다음에 영어의 구데프터는 하면 무언 뽀메리조가 되는데, 오후가 되면 이 단어는 많이 안 쓰는 거예요. 이태리 사람들은 그냥 본주오르노에서 바로 오후 2, 3시 넘어가면 무어나 세라로 넘어가더라고요. 무어나 세라, 좋은 저녁, 굿 이브닝 되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후 한 2, 3시쯤부터는 이제 부어나 세라를 쓰고 거의 저녁 내내 부어나 세라로 끝내죠. 그리고 무어나 노때가 있는데 그거는 굿나잇이거든요. 그거는 보통은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가족 간에 자러 들어갈 때 부어나 노때, 잘 자, 이 소리 같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에어비앤비 같은데 묵으시게 됐다 그랬을 적에 부어나 노때 하면 난 이제 자러 가, 이 소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참고로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태리 여행하시면서 우리 친구분들이 제일 많이 쓰실 단어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왜? 땡큐란 단어 굉장히 많이 쓰시잖아요. 여행하시게 되면. 그런 단어에 해당하는 단어가 그라ț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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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물론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용어는 굉장히 보편적으로 쓰이는 용어니까. 티켓을 받거나 뭐 주문을 하시거나 어쨌든 상대방의 간단한 서비스를 해줬을 적에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가 그냥 그라ці에죠.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이태리 여행을 한다고 한번 상상을 우리 해보고 시작을 할까요? 사실 여행 잠깐 갔는데 상대방하고 깊은 주제를 갖고 토론을 할 것도 아니니까 간단하게 가게에서 기념품 같은 거 사실 적에, 아니면 바나 이런 데 가서 커피 같은 거 주문하실 적에 맨 처음에 하실 수 있는 용어를 알려드릴게요. 스쿠지, 스쿠지, 그런 단어에서 스쿠지 그러면 죄송합니다, 미안해요, 저 좀 봐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물론 영어로 excuse me 하셔도 이제는 이태리에서 다 통용이 돼요. 할머니가 처음 이태리 생활 시작했었던 44년 전에는 excuse me도 좀 안 통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젊은 분들이 다 영어를 잘 하시니까 excuse me 해도 되지만, 기왕이면 이태리 가셨으니까 이태리 단어로 스쿠지 상냥하게 부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스쿠지란 단어하고 같이 비슷하게 쓰이는 용어로 페르메소, 이 단어도 같이 말씀드릴게요. 거진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나를 좀 허락해 주세요, 직역을 하면 그런 뜻이거든요. 그 다음 이제 pre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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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are welcome 아니면 please 그런 뜻으로 쓰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scusi, grazie, permesso, 그 말 다음에 가장 쉽게 상대방에서 나오는 답이 prego예요. 그러니까 grazie 그럼 prego 그럼 you are welcome 이런 뜻이거든요. 또 스쿠지 했을 때도 프레고 하면은 또 마찬가지로 you are welcome. 페르메소 했는데 프레고 하고 답을 하면 그거는 하세요, 그리고 허락해 준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이 프레고란 단어가 왜
정말로 중요하냐 하면 예를 들어서 카페에 갔는데 음식점에 갔는데 너무 사람이 많아서 직원이 정신없이 우왕좌왕하다가 이제 우리 아미씨들 앞에 와서 프레고 하면 나 주문 받을 준비가 돼 있으니까 말씀하세요 이런 뜻이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스쿠지, 페르메소 이런 단어가 갑자기 생각 안 나면 그냥 그라치하고 프레고만 외우셔도 돼요. 알아두시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죠. 자, 그럼 그 다음에 yes, no. no는 영어에 똑같이 no예요. 근데 영어는 no가 발음이 no 이렇게 좀 들리잖아요. 근데 이태리 사람들 no 아주 그냥 칼같이 no 이렇게 말을 해서 사실은 할머니도 처음에 참 저렇게 쌀쌀맞게 말을 하나. 근데 그게 사회의 습관이더라고요. 우리 혹시 마음 약한 아미치들 계시면 상처받지 마세요. 그거는 아미치들한테만 그렇게 쌀쌀맞게 하는 게 아니라 이태리 사람들끼리 이렇게 쌀쌀맞게 말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영어의 yes에 해당하는 see 그러면 yes 이런 뜻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기술을 가르쳐 드릴게요. 말 못해도 body language라는 게 있잖아요. 그 body language를 하면 뭐든지 되는데 이렇게 할 적에 그냥 손가락으로 하시는 것보다 여기 세련된 아미씨들은 uno, due, tre, quattro, cinque uno, due, tre, quattro, cinque 그 정도 외워놓으시면 예를 들어서 친구랑 같이 갔다 due cappuccino? 그럼 카푸치노 2잔 근데 사실은 정확하게 이태리식으로 표현 누에 카푸치니가 돼야 돼요. 복수니까. 근데 잠깐 여행하는데 뭐 그것까지 맞춰줘. 그렇죠? 두에 카푸치노 한 것만 해도 대단한 거지. 이태리 사람들이 굉장히 칭찬에 인심이 좋은 나라거든요. 칭찬하는 법 할머니가 말씀드릴게요. buono. 뭔가 좋다는 걸 표현할 때 맨 처음 말씀했죠. 그 단어의 원형은 buono거든요. 거기서 이제 파생돼서 buongiorno, buonasera 이렇게 된 건데 그 원 용어는 buono. 식당에서도 밥 먹고 나면 어떠냐고 이제 되게 물어보거든요. buono. 그럼 아주 좋아하겠죠. 조금 더 인심을 써주실 거면 buonissimo. 그거는 이제 우리 여러분들 왜 음악 시간에 배웠죠? pianissimo 하면 시모가 들어가면 굉장히 아주 가장 최상급 찬사거든요. buonissimo 하면 이제 정말 맛있었다. 이상은 없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buono하고 비슷한 거예요. bene. 어떻게 지내? 그러면 bene. 그럼 나 잘 지내. 그런 뜻이거든요. buono, bene. 이건 하나 숙지해 놓으시면 buono 아니요 bene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일단 여행 가시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잘 잡수셔야지 여행을 편안하게 하실 수가 있잖아요. 이태리 사람들은 아침을 굉장히 간단하게 먹어요. 아주 더 젊은 사람들은 그냥 카페 해가지고 커피 한 잔 아니면 거기다가 이제 그 카페 라떼 해서 우유 좀 타서 마시고 아니면 이제 크루아상 같이 생긴 건데 브리오시라 그러거든요. 이태리 사람들은 브리오시하고 카푸치노. 그래서 그렇게 간단하게 주로 그것도 집에서 안 먹고 외출 준비 다 하고 출근길에 바에 가서 이태리에선 바라는 말이 아주 익숙하잖아요. 커피서부터 간단한 칵테일까지 다 파는 그런 곳인데 마을 어디에나 있죠. 산간벽지에 가도 바는 있게 마련이니까 거기서 이제 카페나 아니면 브리오시하고 해서 카푸치노 그게 이제 이태리 사람들의 간단한 아침이더라고요. 중요한 거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카운터에 맞은편에 바리스타가 서서 카페도 만들어 주시고 카푸치노도 만들어 주시고 하는데 거기 서서 마시면 그냥 커피값만 내시면 돼요. 그런데 한 옆에 의자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 앉아 있으면 그 바리스타가 와가지고 프레고 아니면 스쿠지 이러면서 이제 뭘 시킬 거냐고. 그래서 거기서 시켜서 드시면 2배까지는 아니더라도 자릿세를 꼭 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인건비를 내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는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난 저녁 때는 좀 우아하게 옷도 좀 갈아입고 분위기 내면서 와인도 한 잔 마시면서 저녁을 들고 싶다 하시면 리스토란테라 그러죠. 우리나라 말하는 레스토랑, 리스토란테 가셔서 드시면 좋고요. 리스토란테 하면은 격식을 갖추고 이렇게 메뉴판도 아주 정교하게 준비해 놓은 그런 음식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니면 트라토리아라는
곳이 있어요. 트라토리아는 옛날식으로 하면 가정식을 파는 식당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트라토리아 중에 맛집이 많아요. 왜냐하면 가정식을 하면서 오래된 집, 100년, 200년 된 집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리스토랑테하고 트라토리아 그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구분을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아. 요새는 맛집 리스트 다 나와 있잖아요. 참고하시라고 이제 논나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할머니가 꼭 우리 아미들께 당황하시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 한 가지가, 우리는 왜 식당에 가면 물은 당연히 무료잖아요. 돈 내고 물 안 먹잖아. 근데 이태리는 물을 꼭 사 마셔야 되거든요. 웨이터가 와가지고 주문을 할 적엔 꼭 물을 어떤 걸 먹겠느냐고 물어봐요. 락과 나뚜랄레? 나뚜랄레 하면은 그냥 가스 없는 물, 아니면 탄산수를 프리짠테라 그러거든요. 프리짠테. 근데 프리짠테라는 단어가 입에 잘 붙지 않잖아요, 처음에는. 그럴 땐 그냥 꼰가스, 영어로 그냥 위드가스 이러셔도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물 먼저 주문하셨고, 뭔가 저녁 주문하셔야 되잖아요. 우리 한국 분들 중에 외국 여행 가도 밥이 막 잡수고 싶은 분 계시잖아요. 그럴 적엔 리조또 알라 밀라네제를 권해드려요. 그 샤프란을 섞어서 노릇끼리하게 죽이죠, 말하자면. 밥 그리운 우리 아미치들이 한 끼 식사로 충분하실 것 같아요. 사실 이태리는 북부가 쌀 농사가 발달했고 남부는 파스타가 발달했거든요. 그 밀가루. 리조또는 이태리 북부 음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파스타는 파스타 종류가 제일 많은 데가 나폴리래죠. 예전에 나폴리 아가씨들은 파스타 종류를 많이 할 줄 알아야지 1등 신부감이라고 그랬대. 아주 예전 얘기죠. 그래서 이태리 북부에 가실 기회가 많으면 리조또를 권하고, 남쪽은 뭐 워낙 음식이 다양하고 맛있으니까. 자, 이제 맛있게 드셨으면 그 다음에 이제 계산하셔야 되잖아요. 이태리는 식사를 하신 다음에 카운터에서 가서 계산을 하시는 게 아니고, 주문을 받았던 웨이터, 다 테이블 담당이 있거든요. 테이블 담당 웨이터가 와가지고 계산기를 갖고 와서 테이블에서 우리 아미치들이 보시는 앞에서 카드로 결제를 하시게끔 해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주의하셔야 될 거, 여러분들 카드는 여러분들 보는 앞에서 하시고 꼭 그 자리에서 받으세요. 웨이터한테 절대로 빌려주지 마세요. 가장 카드 복사를 쉽게 하는 나라가 이태리라고 할머니가 들었어요. 꼭 이 말씀 당부를 드려요. 계산서는 꼭 확인하세요. 그 보면 맨 위에 꽃베르토라고 써 있어. 그게 뭐냐 하면 덥다 이런 뜻인데, 말하자면 우리나라는 식탁보를 깔지 않는데 이태리는 밥 먹을 때 꼭 식탁보를 깔거든요. 식당도 꼭 식탁보를 깔아놔요. 그 식탁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명이 왔다, 4명이 왔다, 그러면 거기 꼭 꽃베르토 하고 몇 명 이렇게 써 있어요. 그게 일종의 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태리에서는 팁은 안 주셔도 돼요. 정말 웨이터가 너무 친절했다 그러면 뭐 주셔도 되지만, 다른 나라처럼 특히 미국처럼 그렇게 의무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거는 이렇게 기본으로 유념하셨으면 좋겠어요. 44년 전에 할머니가 처음 갔을 때 제일 당황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이태리는 식사를 한 다음에 트림을 하면 정말 실례예요. 네가 준비해준 이게 너무나 내가 소화가 힘들다, 이런 의미라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트림을 하면 살라미나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살라미나가, 여러분들 왜 살라메 아시죠? 그 이태리의 소세지 같은 거, 세 살라미나, 그건 뭐야? 그지 창자야? 이렇게 아주 모욕적인 용어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트림이 나오실 것 같아도 참으셨으면 좋겠어. 그 대신에 이태리는 또 아무 데서나 코 푸는 건 또 실례가 아니에요. 우리는 왜 밥 먹는 데 옆에서 누가 코 풀면 좀 시력 떨어지나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 이태리에서는 신부님들도 강론하시다 코 풀고, 밥 먹다가도 코 팽 풀어도 아무도 안 쳐다보고, 그거는 그냥 자연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구촌이라는 말 하면서 한가족이라고 하지만 역시 지방마다, 나라마다 조금 다른 풍속이 있더라고요. 우리 아미씨들 여행할 때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혹시 이태리 여행 계획 있으시면 할머니가 드리는 팁이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준비해봤어요. 자, 그럼 또 다음 시간에 우리 아미씨들하고 어떤 내용으로 만나면 우리 아미씨들이 좋아하실까 연구 많이 해서 찾아올게요. 기다려주세요. 아미씨.